결혼 생활 중에 이혼을 한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내가 주변의 지지와 응원, 국가와 사회의 은행권의 도움을 못 받는다, 이 차원을 넘어서요, 연애 중 결혼을 했을 때 강력한 지지를 해주었던 당신의 배우자가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가지고요, 적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혼에 대해서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술자리에서 술 한잔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결혼 생활 중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 중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겠지만 불만이나 어려움들, 고민들에 대해서 털어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갑자기 오랜만에 어떤 지인에게 연락이 온다 그러면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 듣고 알게 되다 보면은 걱정도 참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시고 상의하셨던 분들 중에요, 많은 분들께서는 이혼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연애를 하던 중에 결혼을 할 때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연애를 하셨던 때, 그때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주로 전화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고민하거나 상담을 했던 내용들은요, 대부분 다 연애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연애 생활을 하던 중에, 고민을 하던 중에 결국에는 많은 분들께서 결혼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연애 중에 결혼을 하시는 경우하고요, 결혼 생활 중에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변의 공감과 강력한 지지, 응원입니다. 연애 중에 결혼을 하실 때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께 고민도 털어놓고 불만도 털어놓고 조언을 듣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랬죠. 그런데 결국에 결혼을 하실 때에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를 해줍니다. 심지어는 당신께서 잘 연락도 안 하던 많은 멀리 한두 달이 걸쳐갖고 아시는 분들조차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응원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결혼 생활 중에 이혼을 할 때에는요, 그런 강력한 지지와 응원, 공감들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생활 중에요, 이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실 때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을 상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만 계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몇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강력하게 이혼을 지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께서 이혼을 고민하시고 누군가에게 그걸 털어놓으시고 고민 상담을 했을 때 너 당장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거는요, 어쩌면 당신의 결혼 생활 자체가 이미 이혼을 했었어야 될 그 시점, 임계점을 초과해 버린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연애 중 결혼을 하실 때와 결혼 중 이혼을 하실 때 두 번째 큰 차이점, 바로 경제적인 준비, 계획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당신께서 연애 중에 결혼을 하실 때는요, 정말 감사하게도 운 좋게도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거나 응원해 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당신께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나름대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경제적인 것들을 대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 쪽에서 그런 준비가 안 되었을 때에는 당신의 배우자가 될 당신의 배우자의 어떤 기대거나 의존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두 분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할 때에는요, 은행이나 국가나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결혼 생활 중에 이혼을 할 때에는요, 경제적인 계획이나 바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이혼을 한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내가 주변의 지지와 응원, 국가와 사회의 은행권의 도움을 못 받는다, 이 차원을 넘어서요, 연애 중 결혼을 했을 때 강력한 지지를 해주었던 당신의 배우자가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가지고요, 적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런 경제적인 대비를 못한 상태에서 이혼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조금 격가지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요, 가장 안타까운 질문이 이겁니다. 변호사님, 저 이런 거 갖고 이혼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한 두 가지 정도에서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혼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취득하시는 기준 자체가요, 뭐 네이버 지식인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답을 주는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광고성 이야기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답변하기 쉬운 주제, 그러니까 판례에 비춰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단답식의 주제들이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에 이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요만한 일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제가 이상한가요? 내 탓인가요? 나의 죄책감, 상실감, 분노, 나 정말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이만한 사유 가지고 끝낼 수 있습니까? 라는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실제로 사법시험이나 아니면 변호사 시험, 뭐 중간에 뭐 로스쿨 시험 같은 데에서는 이혼이 되는 케이스와 이혼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문항의 답을 체크하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이혼 사유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같은 경우는 이혼 사유 자체를 갖다 따지지도 않으니까요.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제6호에 있는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들의 대부분이 다 포섭이 되고요. 이혼 사유가 요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이렇게 파탄이 나고 구멍이 났다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만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 자체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 고는 게 이혼 사유가 됩니까? 이혼 사유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코 고는 것들 때문에 부부싸움을 엄청 하게 되고 각방을 쓰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까지도 가버려요. 그리고 당신과는 아예 스킨십 자체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럴 때에는 그 과정들, 그게 계기는 돼 있지만 과정들이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었고 이미 별거에 돌입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혼은 당연히 되는 거죠. 물론 이혼 사유라는 것들이요, 누구 때문에 이혼하는가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제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영상의 주제에 맞춰 가지고는 이건 좀 격가지로 치우겠습니다.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혼 사유에 집중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이혼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제가 요만한 이혼 사유인데 이렇게 서로 파장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파탄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제가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드리기도 하고, 당신 탓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와르르 무너지셔가지고 한참 울다가 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근데 걱정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혼 자체가, 결혼 생활을 종료하고 이혼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 독립 생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애를 하던 중에 결혼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면은요, 결혼식 이후에, 혼인신고 이후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서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를 할 때는요, 사실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찬찬히 준비를 하십니다. 자녀를 몇 명을 가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 어느 집에 살 건가, 누가 돈을 어떻게 벌 건가, 저금을 어떻게 할 건가, 주변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건가,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 건가. 그런데 이혼 후에 독립생활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하시는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아요. 결혼 생활을 종료하시고 이혼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은 머릿속으로는 아시는데요, 지금이 결혼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만 하게 해주세요 라는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한 번도 구체적인 이런 생각들을 못하고요,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저렇게라도 살아야지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세요. 내가 이혼 후에 독립생활을 했을 때 어디에서 살 건지,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연애를 하던 중에 결혼을 준비하실 때 요 정도 고민하시죠? 나에게 소중한 우리 식구들, 가족들을 상대방 배우자들이 혹시라도 무시하지 않을까?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차이점들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당신께서 만약에 자녀분이 있거나 부모님이 계시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 고민들도 함께 가야겠죠. 나의 독립생활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소중한 상황, 소중한 식구들,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케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예를 들어 가지고 결혼 후에 내가 자녀 계획을 어떻게 가져야겠다라고 고민하실 때 무엇부터 고민하십니까? 자녀를 낳을지 안 낳을지, 자녀를 갖는 다음 몇을 낳을지, 그러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죠. 마찬가지로 이혼 이후에 독립생활을 하실 때에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당신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시던 가지고 오지 않던지 간에요.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못 하십니다. 그거의 기초가 바로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밑거름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하지 못하고 손을 놔버리죠. 왜냐하면 당신은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당신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낼 수만 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혼 이후에 남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독립생활만 남게 됩니다. 그 독립생활에 대한 고민들, 그 고민들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인 계획과 경제적인 밑거름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준비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혼 자체가 더 막연해지고 더 두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혼 사유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혼 사유가 발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신께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혼자 자책하지 마시고요. 이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본인 나름대로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에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이래요. 제가 있는 관할 자체가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그러니까 도봉, 농대문, 성북, 노원, 강북, 중랑 이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약간 베드타운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착하고 순진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담자분께서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데요,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고 결혼생활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5만 가지 방법들을 다 써보고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유행하는 가스라이팅도 너무 많이 당하신 거예요. 이혼은 그 내담자 분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요.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상대방 배우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치사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 취급 당하게 되고요. 그럴 자격 자체가 박탈되었다라고 가스라이팅이 되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혼만 빨리 하게 해달라고, 빨리 이혼하게 해달라고, 재산분할이고 뭐 다 필요 없다고, 상대방 배우자가 준다는 요만큼만 받고 나는 그냥 더 이상 말도 하기 싫다. 그런 심리를요, 누구보다도 그 내담자분의 배우자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을 하시고 이미 그게 체득화가 되어 가지고요, 경제적인 거, 이혼 이후의 독립생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있기가 싫은 것 뿐이에요.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준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까? 그리고 당신께서 지금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펼쳐질 당신의 새로운 독립생활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은요, 첫 번째, 당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응원 세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챙겨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 제가 충분히 응원해 드리고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담자분께서 준비하셔야 될 내용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당신께서 마련하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정말 최소한의 최소한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독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애의 목표가 결혼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하는 것이었듯이 결혼 중에 이혼은 목표가 아니고요. 독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